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연봉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 불어권 협력센터에서 기획한 프랑스 예술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제가 함께 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표지에 나오는 이 새 이미지는 제가 번역한 루브르 만화 컬렉션 새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몇 가지 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BMW의 디자이너였던 크리스 뱅글이라는 분이신데요. 발전된 기술은 발전된 디자인에 담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고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을 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차의 핵심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본다. 차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부분인지 누구나 알고 있다. 똑같이 크리스 뱅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차를 보면 이렇게 램프나 이런 것들이 옆에 깜빡이나 이런 게 좀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컨셉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이 차가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근데 사실 차가 영혼이 있다고 한다, 이런 거는 신화시대나 아니면 어린아이에게나 익숙한, 어른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크리스 뱅글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디자인의 목표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고, 자, 이 로고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나이키인데, 이 나이키가 처음부터 이런 디자인은 아니었고, 이 나이키 디자인이 나왔을 때 그 회사 이름은 블루 리본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이 블루 리본 스포츠 디자인인데, 이 나이키 로고의 아주 강렬하고 단순함에 비하면 BRS라고 적혀 있는 거 너무 좀 그냥 그렇죠. 별로 그렇게 눈길을 끌어당기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 1971년에는 나이키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써놔서는 어떤 메이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꽤 오래 가다가 95년에는 이제 누가 봐도 나이키라는 글자가 없어도 이거 나이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글자 없이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이 디자인은 아마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캐롤린 데이비드슨이라는 사람이 대학생일 때 단돈 35달러를 받고 디자인했다고 해요. 나이키라는 회사가 지금 브랜드 가치가 5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 35달러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뒤에 금전적으로 상당한 또 보상을 받기는 했다고 해요. 그래도 어쨌든 나이키가 어떤 속도감과 준치성, 성공,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이 디자인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블루 리본 스포츠에서 이 나이키의 이런 오른쪽으로 확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 승리하는 분위기, 이런 것에서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상, 루브르에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작품이죠. 이 작품이 기원전 190년경에 제작된 것인데, 이 작품에서의 동선, 이것을 환기시킨다 해서 승리의 니케 해서 나이키라는 상호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팅커 해트필드라고 하는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은 원래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다고 해요. 근데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또 갑자기 건축학을 공부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건축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 경험을 살려서 신발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이 신발이 나왔을 때가 아마 1986년 7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리복하고 경쟁 구도였고 리복이 더 앞선 매출을 올릴 때여서 이 나이키가 우리도 뭔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 밑창에 에어를 넣는, 공기를 넣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제 이 신발을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 별로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기를 넣었다고? 근데 진짜 맞아? 에이, 거짓말 같은데?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팅커 해터필드가 그렇다면 공기를 보여주겠다 해서 아래층의 밑창을 공기가 보이도록 하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이 에어맥스 시리즈는 지금 봐도 사실 너무 세련되고 단순하면서도 눈길을 잡아끄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성공적인 디자인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투명한 공기가 보이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팅커에게 영감을 준 게 바로 1977년에 파리에 건축된 뽕비두 센터예요. 이 뽕비두 센터가 렌조 피아노와 리차드 로저스라고 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건설이 된 건데, 사실 건물 안쪽에 있어야 하는 것을 다 바깥쪽으로 끄집어내서 눈에 보이게 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너무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건축물을 보면서, 아, 밑창이 꼭 막혀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구나, 그렇게 해서 공기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이제 성공적인 디자인을 하게 됐던 아주 재미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물관 하면 우리가 흔히 박물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무위키에서 있는 정의를 가져왔는데요. 고고학적 자료나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의 학술적 의의가 깊은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대중에게 전시하여 학술 연구와 사회 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다. 이거 딱 읽어보면 너무나 정확한데, 아주 뭐 수십 년 전에서 수만 년 전 작품들이 보존되고 전시되어 학술과 교육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왠지 좀 고리타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한 3000년 전에 제작된 날개 달린 황소,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물이라든가 200여 년 전에 제작된 프랑스의 회화들, 이런 것들이 루브르에 가시면 보게 되는 작품들인데, 그런가 하면 오래된 것들을 잘 보존해서 보여주는 그런 곳인가 하면 사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도 나란히 병치해서 서로 크로스하면서 보게 하는, 그래서 아주 대담한 시도를 하는 곳이 루브르 박물관이고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전시실은 루브르에 있는 그리스 조각이 있는 전시실인데, 그리스 조각이 있기 때문에 에게해를 연상시키는 그런 푸른색 바다 색깔로 그림을 그렸고, 이 천장화를 그린 분은 사이 톰블리라고 하는 이제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막 낙서처럼 하는 그런 그림을 주로 그리는데, 2011년에 돌아가시긴 했고 2010년에 루브르에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도대체 이 고전적인 그리스 조각관에 저 그림이 웬 말이냐 하고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모든 예술작품은 그 예술작품이 탄생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이것이 새로운 어떤 예술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정의에서도 교육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왔듯이, 여행을 가보시면 작품을 카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저게 무슨 예술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루벤스나 들라크로아나 앵그르나 피카소나 그리고 마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루브르를 드나들면서 카피를 하면서, 사실 뭐 루벤스는 루브르를 드나든 건 아닙니다. 어쨌든 모든 거장들이 카피를 하면서 똑같이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창작의 비밀을 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 나갔던 거, 그런 것도 이 루브르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브르의 역사를 봐도 사실 루브르라는 공간 자체가 부정을 부정하고 부정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 루브르가 태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1190년대에 필립 오기스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 이게 지금 루브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서쪽이거든요. 서쪽으로 쭉 가면 노르망디가 나옵니다. 그 노르망디에 살고 있던 노르만족들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파리를 침략하고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30m 높이의 망루를 만들어서 노르만족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요새가 루브르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넘었죠. 처음에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요새였고, 그 다음에 샤를 5세와 프랑스와 1세를 거치면서 왕궁으로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 1500년대 초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나폴레옹 3세까지 오랜 기간 건설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던 것은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때였죠. 그리고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때 유리 피라미드를 지음으로써 유리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은 이안 링페이라고 하는 중국의 건축가죠. 그래서 외국 건축가의 의견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이 유리 피라미드가 들어섰을 때도 정말 프랑스 사람들이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첫 번째, 프랑스에 그 훌륭한 건축가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외국 건축가냐. 그리고 이 고색창연한 아름다운 르네상스 건축물 안에, 우리의 자존심인 이 루브르 안에 웬 유리와 철제로 이루어진 이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거냐 해서 아주 여론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존의 틀을 깨면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담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퐁피두 센터가 나왔지만 퐁피두 센터의 혁신성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이 건축물이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크리스 뱅글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디자인에 담아야 된다. 이게 너무나 뻔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새로운 디자인에 담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혁신성이 있어야 그게 새로운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안에 다 있어야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겉으로 꺼내면 마치 공사판처럼 정신없어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런 작품이죠. 저는 사실 프랑스에 처음 간 게 1992년인데 그때 봤을 때 저도 진짜 벌써 건설한 지 20년도 넘는 세월이 지났을 텐데도 저도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이 근처로 거의 가지 않고 시간을 보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피가로지에 첫 번째 괴물이 네스호에 있다면 두 번째 괴물은 파리에 있다. 그 정도의 혹평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렌조 피아노가 그의 건축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과학으로 녹여내 표현하는 것이다. 늘 호기심을 가지고 첨단 기술을 꿰뚫어야 한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안쪽에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파이프 이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부 바깥으로 꺼내는 이런 대담한 건축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떤 건축물도 이 퐁피두 센터와 비슷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 세계에 아주 아름다운 미술관 건물을 많이 건축을 했었는데, 언제나 그 지역과 자신이 설계하는 미술관에 소장되는 작품의 컨셉과 어울리는, 그것을 녹여내는 그런 건축물, 아주 독창적인 건축물을 많이 건축한 건축가입니다. 그 세 번째 퐁피두 센터의 혁신성은, 저는 이 퐁피두 센터 앞에 있는 이 넓은 마당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당의 넓이가 거의 퐁피두 센터 전체의 면적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약한 경사로 되어 있어서 정말 전 세계 어떤 미술관을 가봐도 이런 곳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노세요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뭐 앉아있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 일광욕 하는 사람, 그리고 저글링도 하고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도 하고, 그냥 자유와 해방의 공간이에요. 말하자면 퐁피두 센터라는 곳이, 그리고 예술이라는 곳이 자유와 해방의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다. 그것이 예술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으로 풀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